2024년 늦가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외교관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한 비공개 국제안보회의에 각국의 군사 첩보를 논의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현장 분위기는 진지함 그 자체였다. 회의에 참석한 여러 인사들은 최신 정보에 집중하고 있었고 때로는 중요한 메모를 기록하며 각국이 제시하는 발표 자료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회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측 대표가 갑작스럽게 공개한 현무5 미사일의 존재였다. 사실 현무 시리즈 미사일에 대해 간헐적인 소문은 있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어 한국 대표를 주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한국이 개발한 방어 무기 일명 현무5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독군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스펙은 제한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대표는 일단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대표는 무게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현무5는 기존 현무 시리즈보다 몇 배 더 강화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탄두등량은 약 8톤에 달하며 사거리는 최대 5,500km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지하 벙커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숨죽인 듯한 반응이 이어졌다. 사거리가 5,500km라고? 회의에 참석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외교관들은 즉각 메모를 중단하고 한국 대표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특히 아시아의 주요 도시는 물론 일부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에 이르는 거리였다. 현장에 있던 한 중국 측 외교관 역시 크게 당황한 듯 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평소 자국의 군사력이 아시아에서 압도적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무기를 개발하리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정도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라면 기존의 어떤 방어 체계로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겠군. 만약 한국이 이 무기를 실전 배치한다면. 그러나 한국 측 대표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현무5는 순수히 방어 목적의 무기입니다. 더 이상의 확산과 공격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현무5 미사일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직후 각국에서는 일제히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특히 한국과 가까운 일본, 중국,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군사연구소에서는 긴급히 회의가 소집되었다. 방어 체계와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와중 한 군사 전략가는 회의장에 모인 고위 간부들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동아시아의 군사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특히 이 미사일이 제공하는 타격 범위는 단순히 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핵심 지하 벙커나 중요 시설까지 타격 가능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무기 하나로 일본, 우리나라, 러시아의 주요 도시가 모두 타격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의 설명에 회의장 내부가 숙연해졌다. 중국 측의 고위 간부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였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다 다른 참석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한국의 현무5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인가? 전략가는 잠시 고민하다 답변을 이어갔다. 지금으로서는 힘듭니다. 현무5가 지하 관통 탄두를 장착했다면 기존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발사 방식이 콜드런치 방식을 활용한다면 발사 위치 추적도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 측 고위 관료들은 얼굴이 굳어졌다. 이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닌 국방의 핵심 시설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었고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비슷한 상황이 일본에서도 펼쳐지고 있었다. 일본 정부도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한 일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심각한 얼굴로 회의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한국이 현무5를 발표하면서 이제는 명백히 방어적인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 무기 개발로 인해 자국의 안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졌습니다. 일본 역시 이 타격 범위 내에 있으니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곧 이어서 미국에서도 한국의 미사일에 관한 정보 보고가 CIA와 국방부로 들어왔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 협력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 소식에 자국의 외교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임을 직감했다. 한 CIA 고위 분석가는 자료를 보며 입을 떼었다. 한국이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정도 사거리와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는 동맹국인 우리도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 뻔하니 그 부분을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계하고 분석하는 와중에 한국 내에서조차 현무호 발표 이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외신들은 이를 앞다투어 보도했고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의 군사 발전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특히 미사일 개발이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과연 추가적인 실험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도 쏟아졌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현무호 미사일의 존재가 공개되자 반응이 뜨거웠다. 그동안 미사일 개발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을 뿐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큰 이목을 끌었다. 많은 시민들이 국가의 안보와 자주국방 역량이 강화된 점에 자부심을 느끼는 한편 주변국의 긴장된 반응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친구와 만난 30대 회사원 민수는 현무호 뉴스를 본 소감을 털어놓았다. 이 정도 미사일이면 이제 주변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솔직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방어적인 위치에만 머물러 있었잖아.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지 않겠어? 그의 말에 친구인 승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 우리도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어.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안보 강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이웃 나라들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다. 한 시민단체의 회원인 미연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강력한 군사력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이런 무기의 존재가 오히려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 아무리 방어용이라고 해도 말이야. 이와 같은 국민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무호 미사일이 단지 방어 목적임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전적으로 국가 방어를 위한 것으로 침략적인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일부 주변국들이 현무호를 두고 의문과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현무호 미사일의 파괴력과 범위는 이미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었다. 현무호 미사일이 세상에 공개된 후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의 미칠 잠재적 영향을 집중 조명하며 이 미사일의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었다며 현무호의 강력한 파괴력과 지하벙커 타격 능력을 조명했다. 기사는 이어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아시아에서 더욱 강력한 파트너를 얻게 되었다고 분석하며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동아시아 전체 군사력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유럽 언론에서도 큰 반응이 있었다. BBC는 이번 발표를 두고 한국은 기술 혁신을 통한 자주 방위 역량 확보의 상징이라며 현무호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및 타격력을 지녔음을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번 발표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매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평화 지역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번 발표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국 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중국의 주요 도시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국이 안보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러시아의 타스 통신도 유사한 논조를 보였다. 현무호 미사일의 사거리와 타격력은 동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유럽까지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며 러시아의 극동 지역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타스 통신은 이 미사일이 기존 방어 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고성능 미사일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군사력이 러시아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반응을 접한 한국 외교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중 외교 간에는 예민한 기류가 감지되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현무호는 전적으로 방어 목적이며 한국의 자주적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이다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주요국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앞으로 군사적 외교적으로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긴장감도 동시에 고조되고 있었다.
현무호의 공개와 그 파급력이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반응과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무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어느 날 밤, 미 국방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최신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수준과 운영 체계는 미 본토 방어 체계와도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의 방어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발표는 곧바로 미국의 여러 언론 매체에서 톱뉴스로 다루어졌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군사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이 발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드디어 우리도 세계 최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자랑스러워하는 글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 군사 전문가들도 현무호의 공개가 가져온 국제적 파급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이 미사일은 단순히 군사적 방어 수단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음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군사 기술로 이웃국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현무호에 대한 전 세계의 주목이 커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떠올랐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만큼 이제는 그에 따른 외교적 책임도 막중해졌다고 지적했다. 현무호의 성능과 사거리 덕분에 한국이 더 큰 국제적 의무를 지게 된 셈이었다. 이때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현무호 미사일 개발의 성공은 자주국방을 향한 우리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간 한국이 겪어온 안보 위기 속에서 독립적인 군사력 확보는 필수적이었으며 이제 한국은 스스로 국가 안보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 발표는 또 한 번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드디어 진정한 독립을 이룬 느낌이라는 반응이 퍼져나갔고 이번 발표는 현무호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상징적 가치를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외교 무대에서는 새로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현무호의 영향력은 예상보다 커졌고 한국은 이 무기 체계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현무호 미사일의 공개 이후 한국의 군사적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고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반응도 진지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성과가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길 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강력한 방위력만큼이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외교력을 보여주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은 곧바로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외교 채널을 통해 현무호의 개발 목적과 안전장치에 대해 설명하며 미사일 시스템이 공격이 아닌 방어 목적임을 강조했다. 이는 주변국의 경계심을 완화하고 한국의 평화 의지를 다시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한국은 독자적으로 쌓아온 미사일 기술력과 자주국방 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평화 안보 협력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협력체는 아시아 각국이 안보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국이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군사적 긴장이 아닌 상호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꿈꾸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자주적인 외교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중립적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자세는 주변국들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주요 언론사들은 한국이 이제는 군사력을 넘어 평화를 위한 역할을 확대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한국 내에서도 국민들은 자주국방과 평화적 역할 확대라는 새로운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수많은 청년이 자발적으로 외교, 안보, 국제협력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며 평화로운 아시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는 평화는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며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 현무호는 한국의 방위 체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지속했다. 현무호는 강력한 방어 체계의 상징이자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기념비적 존재로 남았다. 그러나 동시에 평화를 위한 외교의 상징으로도 자리 잡으며 한국이 단지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해졌다. 결국 현무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며 국제 평화와 협력을 도모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한국은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을 겸비한 진정한 자주국가로 거듭나며 세계의 무대에서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국방의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주국방은 단순히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자주적인 안보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평화에 대한 열망에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나라의 든든한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